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12월 27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먼저 코스피는 0.7%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흐름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1.3% 급등이 나왔고 오랜만에 7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제하고 오늘 양호했던 하루였던 것 같고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중반부에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전체적으로 어제하고 동일한 가격에 마무리되었던 종목들이 꽤나 있는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삼성 SDI, 현대차 모두 어제하고 동일한 가격에 마무리되었고 전체 5종목이네요. 그리고 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한다면 모두 소폭의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또 코스닥은 셀트리온 제약하고 스튜디오 드래곤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 어제하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견조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은 기관이 1조 원이 넘는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마냥 좋아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분명히 배당과 연관성이 짙다고 생각이 되고 이와 관련된 내용도 중반부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외국인은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규모는 굉장히 미미했던 것 같습니다. 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 연속으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까지 기관에 6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반대로 외국인은 6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순매도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기관에 연속적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반대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오늘까지 기관에 4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네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씩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화장품 관련주 아모레퍼시픽을 보면 확실히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기관의 매수세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KB금융, 호텔신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FNF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을 보면 기관은 삼성전자, 삼성 SDI, SK하이닉스, LG화학, 호텔신라 외국인과는 다르게 전통적인 대형주들 위주로 오늘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 미국 증시는 크리스마스 때문에 하루 휴장이었어요. 그래서 별다른 움직임을 참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는 강보합을 보여주고 있고 대만은 0.4% 그리고 중국은 0.8%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이 오늘은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면 나스닥 선물지수도 지금 0.7%의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흐름이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시장을 잠깐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들어서 기관 쪽에서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배당을 노리고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고 또 공매도를 시행했던 많은 종목들이 있다면 많은 배당금을 피하기 위해서 근래 들어 매수세가 들어왔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흐름이 좋다고 볼 수는 있지만 내일하고 내일 모레 특히 내일 오전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많은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염두를 해두시고요.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빠져나갔던 물량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수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배당을 노린 물량들이 나갈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시장이 한 번씩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길게 봤을 때는 근래 들어 단기가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다시 유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작년 이맘때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주는 배당락이 28일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29일이 배당락이었어요. 그래서 28일까지 매수해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었고 오늘이 작년 28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8일을 보면 이때도 빨간 양봉과 함께 0.7%의 상승이 나왔고 코스피 지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시가부터 마이너스 0.57% 그리고 장중한테 마이너스 1%까지 시장이 크게 밀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점은 조금은 염두를 해두시고요.
자, 어쨌든 그래도 국내 증시가 오늘 상승을 해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만큼은 기분 좋은 하루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을 살펴보면 바로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였어요. 오늘 아침 기사를 살펴보면 중국이 내년 1월 8일부터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를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 자,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단지 외국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다른 국가들로 여행을 가고 다시 돌아올 때 자국민도 시설 격리를 폐지하겠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이 가능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리오프닝 관련주들 오늘 큰 시세를 분출하고 있어요. 어제도 한 차례 말씀드렸었던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또 의류 관련주들, 그리고 면세점, 카지노, 여행, 이런 업종들이 굉장히 큰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흐름들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 왜냐하면 과거에는 제가 리오프닝 관련주를 크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 이유가 다시 한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또 거리두기를 강행하고 여러 가지 제한들을 많이 두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확진자 수가 증가해도 더 이상 통제할 수 있는 명분이라든지 원동력, 이런 게 많이 약화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아무리 확진자 수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규제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도 글로벌 기조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막 시행할 리오프닝, 내년 상반기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에서 최근에 리오프닝과 함께 소비 촉진에 전력 투구를 가하고 있다는 하나의 기사도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이라든지 또 소비 쿠폰을 발행하면서 소비 촉진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도 중국발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흐름을 보면 여행주라든지 또 항공주, 특히 LCC 저비용 항공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면세점 관련주 호텔신라라든지 카지노 관련주 파라다이스하고 롯데 관광개발, 이쪽도 흐름이 굉장히 양호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화장품 관련주들 마찬가지로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우리도 위드 코로나로 갈 때 가장 먼저 반응을 했던 것이 바로 여행과 관련된 산업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일본에서 규제가 풀리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는 기사들을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것이 저는 여행과 관련된 산업들, 이쪽에 가장 크게 먼저 반응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행 관련주라고 한다면 단순히 여행주라든지 항공주, 카지노, 면세점, 그리고 외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도 같이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시장은 계속 돌고 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제일 먼저 리오프닝 관련주가 시세를 분출한다면 저는 두 번째로 지금 흐름이 굉장히 부진한 반도체 관련주들, 이쪽도 돌아서는 시점을 잡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중국에서 소비가 살아난다면 단순히 여행만 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가전제품이라든지 어떤 물건들을 구입함에 따라서 그쪽으로도 소비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보면 별다른 움직임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소비가 살아난다면 저는 분명히 스마트폰, 이쪽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순히 갤럭시 제품이 팔릴 것이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중국에는 갤럭시 비중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렇다면 중국 내에 있는 기업들, 샤오미, 오포, 비보, 이런 기업들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고, 그럼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도 다시 수요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은 늦게 반응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내년 상반기쯤 저는 분명히 이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덧붙여 본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삼성전자는 크다고는 할 수 없겠죠. 지난 분기 3분기 기준으로 매출 비중의 약 9.6%가 중국발 비중이고, 하이닉스는 무려 25%가 중국발 비중입니다. 그래서 중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가 살아난다면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SK하이닉스 쪽에서 가장 먼저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그 시점이 언제쯤이 될 것인지 그거를 깊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당장에는 여행과 관련된 산업, 그쪽이 먼저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소한 내년 1분기쯤은 돼야지 중국발 매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쪽, 그쪽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너무 절망적인 상황만 보지 말고요. 이런 부분도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지난번 2020년 당시에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종목들의 주가가 급락이 나왔었고 또 반등이 나왔을 때, 자, 이 당시였어요. 이때도 많은 종목들의 주가가 턴어라운드 할 때 반도체 쪽이 가장 늦게 반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경기 사이클상 지금은 많은 재고라든지 또 디램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그런 부정적인 시각들이 조금 더 주가에 녹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시차가 있겠지만 분명히 내년 1분기쯤에는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2차전지는 지금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 자, 주가가 62만 9천 원에서 정말 많이 빠졌어요. 지금 45만 2,500원인데 저는 충분히 많이 내릴 만큼 내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매수할 것은 아니고요. 과거 작년 7월 말쯤에 이때도 6개월 보유수 물량이 풀렸어요. 그런데 그 시점부터 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왔고 주가가 한 단계 크게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관점을 적용해서 만약에 주가가 이런 구간이었다면 분명히 보유수 물량이 풀린다면 주가가 급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이때와 같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흐름이 나올지는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저는 외국인의 수급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에너지 솔루션의 수급을 보면 6월까지만 해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7월부터 해서 계속 순매수가 찍히기 시작했죠. 그리고 7월 27일 보유의 소물량이 풀렸던 이 당시인데 이때 외국인의 많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같은 시나리오를 적용해 본다면 만약에 정말로 상승이 나온다면 1월부터 외국인의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올 것이고요. 만약에 수급이 들어온다면 조금은 과거와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진 위치인 만큼 내년 1월 27일 보유수 물량이 풀리는 그 시점을 하여금 외국인의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걸 필히 관찰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계획들을 잘 세워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에너지 솔루션이 그 시점에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 삼성 SDI도 그렇고 같이 연동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차전지는 1월달 외국인의 수급을 필히 잘 관찰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내일 장 초반의 시장 흐름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배당락에 의한 일시적인 흔들림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점은 미리 예상을 해보시면서 내일 시장을 적절하게 대응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